자, 이제 이 낙연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안 해. 이것만 할게. 네. 작가님 혼자 다 하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재밌네, 뭐. 왜냐면 상계동 얘기는 나은이면 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 맞아, 맞아. 네. 네. 이런 거 배워 가세요. 네. 자, 이낙연 신당 임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네, 일단 기사 먼저 정리를 할게요. JTBC 기사라 더더욱 믿기질 않습니다. 이낙연이 이달 초엔 김부겸을 만나서 대권과 당권을 다 내려놓고 신당 창당을 결심했다며 신당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당사로 쓸만한 대형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판급 인물 섭외를 비롯해 당명 공모, 또 발기인 작성 등도 진행 중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발기인 관련된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당에. 지금 내려놓을 게 있나요? 뭐 가지고 있어야 뭐 내려놓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뭘 내려놓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권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나 뭐 당을 창단해서 뭐 당의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진짜 저도 낙엽 한 쪽밖에 없으면서 작가님도 내려놓으세요. 대권, 당권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다 내려놓고 다 저도 대권, 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국장도 내려놔. 저도 불출마하겠습니다. 아니,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있는 척하면 이것도 사기야. 찌유도 내려놓자. 저도 대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야, 쟤 당권 안 내려놓는다. 야. 저도 불이웃을 돕기 위해서 제 재산 100억을 기부할게요. 근데 재산이 없잖아.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그리고 참. 쥐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는 당에 대권과 당권을 부겸이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당의 거를 곧 생겨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맡아볼까요? 할 부겸이가 아니에요. 미치겠다. 나 진짜 너무 웃긴다. 솔직히 낙연이는 전라도 가도 불러주는 데도 없지만 네. 부겸이는 그래도 여기저기 가서 아직 또 대구 쪽 이쪽 가면 불러주는 데가 좀 있어. 지금 입장에서는 부겸이가 더 나아, 솔직히. 아직도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이 대선 경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 그러니까 현실 부조화, 현실과 자기의 인식이 완전히 상극이 되는 부조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저 워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진짜 내가 다음 대선에 반드시 민주당 대선 후보야 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잠깐 이유 아직도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경선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낙연은 나는 국진당과 민주당에서 다 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 국힘당에서 밀지만 난 나는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건지 국진당에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 진짜로 비대위원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 국힘으로. 그런 낭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 거예요. 한동훈 비대 밑에?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이낙연 지지율이 2%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국진당 지지자들한테는 16%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진당 사람들한테는 이낙연은 꼭 정치해야 될 사람인 거고 꼭 신당 창당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심지어 뭐 일부 대구 지역 이런 데서는 뭐 6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대요. 그럼 대구에 출마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출마하면 개털되는 거지. 페이크에 속는 거지. 내가 험지로 가겠다. 그 명분도 좋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국진당에서 이낙연한테 지지를 주는 건 네가 나온 민주당이 망하기 때문이야 라는 차원에서 지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낙연이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바로 팽인 거거든. 네, 그렇죠. 아이고 속아서 나왔네 네. 이래놓고 그냥 팽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 진짜 나오면 당연하죠. 어떡해.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가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거짓말이 틀려나가고 거짓말 그 양치기 소년돼 갖고 지지율이 안 나오지만 내가 국진당 비대위로 가면 나한테 대한 지지율이 한동훈만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오갈 데가 워낙 없으니까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도 있을까요? 내가 국진당으로 가면 우리 동생하고 나는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막판에 가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 사그리 전부 다 구속입니다. 뭐 추미애부터 시작해 조국 장관 관련한 사람들도 다른 별건을 엮어서라도 또 기소한다, 고소한다, 언론 플레이하면서 막 그거 몰아넣을 거예요. 근데 현재 민주당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약점이 많고 이거를 사법 처리했을 때 충격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리 인사가 이낙연이에요. 그리고 이낙연을 끌어들이면 옵티머스부터 부산저축은행 등등 이 모든 것을 민주당 정권과 이낙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윤석열을 가릴 수 있는 정말 꿀 같은 카드가 이낙연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이 저렇게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 당력을 모아가지고 비판하고 그것이 시대적 정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의 폐해는 지금도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원칙을 분명히 해가지고 북소리를 더 이상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북소리가 안 들려요. 민주당이 계속 치고 있는 북소리, 이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거 개혁을 하고 좋은 인사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안 나가고요. 이낙연이 혼자서 분탕치고 있는 계파 갈등이고 내부적으로 지도력이 위험하고 총선 폭망 조짐이 보인다는 이런 뉴스들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기간 하에 이렇게 이낙연이 이런 그 내부 간자 내지는 내부의 압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동안 이낙연은 늘 민주당 안에 암약하는 간자로서 채택되고 이용됐던 종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쪽에서 한 번도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고 이낙연에 대한 그 많은 비리들 많잖아요. 당원 매수부터 시작해서 가짜 명부에 부인 비리에 도정에서의 문제, 공천관 문제 등등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어줬던 거는 저쪽 편이기 때문에 묻어준 거고요. 그런 이낙연들을 칭찬하고 키워갖고 총리를 만들고 대선 후보를 만들었을 때 저쪽에서는 야 다음 대선 누가 이겨도 우리 승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역할에 충실했던 그냥 우리 내부의 간첩이에요. 만일 이 간첩이 진짜로,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내부적으로 그 역할을 안 해갖고 우리가 대선 패배를 하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그 증언을 정동영이 하고 있더만. 정동영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열심히 해줬으면 우리 무조건 이겼을 거다, 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정동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동영도 갈라선 거야. 호남 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하에서 역할을 했던 이낙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당을 안 까고 이 안에서 제가 대선 패배 등등 민주당의 위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라도에서 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내지는 당내에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 경쟁자였다 동반 파트너였던 이낙연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얘한테 뭔가 말석이라도 최소한의 뭔가를 내주게 되면 그 안에서 수박들이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다음번 총선에 뽑히는 인사들까지도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쪽 애들이 급하니까 이낙연의 정체를 까발리게 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식의 분란을 일으키는 종류로 써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쓰임으로 써먹어버린 거지. 이렇게 하면 이낙연 대상 민주당에서 못 쓰는데.
그만큼 쟤들이 다급하니까 이낙연을 정말 일회용으로 버리는 카드로 썼다는 거고, 이제 이낙연의 쓰임이 끝나면 이낙연은 그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비리, 이낙연과 윤석열과 서울대 동기들이 모여서 했었던 부산저축은행이나 옵티머스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한 일종의 희생양 내지는 몰빵으로 인해갖고 다 얘가 동문들이랑 헤쳐먹네라고 하는 걸로 건국 이래 최고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으로서 말로를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총선 전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낙연이 할 수 있는 이건 어떻게든 이재명을 흔들어서 검찰이 원할 수 있는, 국짐이 원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얘도 지금 내가 민주당을 지금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내리든 해를 끼쳐주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각오로 이낙연은 정말 필사의 각오로 분탕질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뭐 김민석 의원도 최근에 페북에 그런 얘기 했던데, 우리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이거 딱 정확히 알 수 있죠? 미봉책에 그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해가지고 상황을 오판하는 합참 차장 같은 그런 자들이 계속 판을 치게 되면 더 큰 피해, 5.18로 이어지는 더 큰 피해를 잉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 상황들을 보면 적당하게 봉합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는 더 큰 피해가 올 것이고, 그것이 곧 국민의 피해로 연결돼서 대한민국의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러한 그 분열주의자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반드시 긋고 지금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적당한 미봉책의 상황 오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평호라는 인물이 이 대장동 의혹을 최초 언론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남평호가 어떤 정치인이죠? 어떤 계열이죠? 이 사람? 당시 이낙연 캠프 상황실장이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낙연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낙연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자, 문화일보 단독이에요. 문화일보가 어떤 신문이냐, 윤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부역하는 지금 그 언론이거든요. 국민일보와 문화일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문화일보 단독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이 남평호라는 사람도 검찰의 어떤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애초에 검찰이 준 시나리오를 남평화가 떠넘겼을 뿐이고, 이건 역시 대장동 역시도 검찰의 사주에 의해서 이거를 꺼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현재까지는 윤석열계 검사들만 지금 전부 다 50억 크라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민주계 인사들, 이낙연계 인사들 중에 연루된 사람들이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혼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지금까지는 대장동이 오로지 검사 출신의 걔네들이 직영해서 사업한 거다라고 돼 있던 거를 정치권에 있는 얘들도 다 연루돼 있었고 공범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혼밥을 만들어 가지고 거봐, 정치 전체가 문제인 거지 검찰만 문제가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낙연은. 근데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걸 몰랐을 수가 있어요? 상황실장이 이거를 제보하는데 그리고 후보한테 오케이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상황실장이 제가 중심으로 이재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후보님 몰래 내가 아유,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내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의 대장동을 밝혀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실장이 그거 사실은 제가 제보한 겁니다. 아니고 그냥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겁니다라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이거 확대 의혹 재생한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예요. 동아일보. 이낙연과 동아일보라고. 결과적으로 저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낙연으로 더 이상 흔들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수박으로 흔들기가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고 아, 우리 방송을 진짜 보나 네, 봐. 이낙연의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동훈이도 급해요. 2달 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네, 급한 마음 이해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